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오랜만에 미국 경제, 시사 뉴스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연방정부 예산안 개요를 공개했습니다. 약 1조 5천억 달러로 현행 예산보다 8% 이상 증가한 규모인데요. 또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4차 스티뮬러스 체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연방의회 차원의 검토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략 싱글 기준으로요, 5만 불 이하 소득계층에 1,000불 정도를 지급하는 선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식업 무상지원금에 대한 SBA의 신청 일정이 나왔다는 소식과 이 캘리포니아 거주 한인 영주권자인데요. 해외 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탈세 건으로 연방 법무부에 유죄를 인정했다는 기사가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액 1조 5천억 불 규모의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안 개요를 공개했다는 소식인데요. 이에 대한 정치 매체 더 힐즈의 기사입니다.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연방정부 예산안을 구상해서 내놓은 거죠. 이전 정부에 비해서 극적으로 좀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고,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네요. 말하자면 긴축 재정의 시대가 가고 큰 정부가 온 거다라는 진단을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 내놓은 새 예산안 개요를 살펴보면 특히 여러 부처들의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 예산이요 41%나 증가했고요. 또 상무부의 예산도 28% 증가하고, 또 보건복지, 보건후생과 관련된 게 23%, 환경보호 EPA죠 21% 이렇게 굉장히 높게 증가를 했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의 그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코로나 대응 또는 학교 정상화, 아니면 환경 보호,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확충, 외교, 국제 지원에 드는 어떤 지원 금액의 증가 등이 반영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서 생각해 볼 만한 이슈가 될 텐데, 국방 분야는요 크게 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국방 예산은 전통적으로 미국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죠.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이번 예산안 개요에서는 증가율이 대략 2%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신문은 이 진보 보수 양쪽에서 동시에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진보 진영에서는 여전히 이 국방 예산액이 많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반면 공화당과 보수 진영에서는 너무 적다라는 그런 비판인 거죠. 진보 정치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이 있죠. 국방 분야의 이 예산 요구액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만큼 너무 높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미국의 이 방위비 지출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기로 유명하죠. 말하자면 국방비 지출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이 1등인데 2등부터 13등까지 12개 나라를 다 합치더라도 미국의 국방 예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높은 금액일 텐데, 국방 예산의 어떤 과다 집행과 부정 등으로 인해 이 펜타건이죠, 국방부에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을 이제는 좀 더 진지하게 들여봐야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고요. 몇몇 민주당의 의원들도 비슷한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공화당의 시각을 반대로 한번 살펴보면요, 국방 예산 증액이 너무 적다고 얘기한 건데요. 리치 매커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그리고 여러 중진 의원들이 공동 성명을 냈는데, 이에 대해 지금 2%에 채 미치지 못하는 국방 예산의 증가는 물가 상승 등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삭감이다라고 지적을 했네요. 이런 내용은요, 중국 정부죠, 베이징하고 러시아 정부의 어떤 적들 뿐만 아니라 우리 동맹 그리고 동반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 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거는 예산안, 정식안이 아니라 개요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해당 예산 사업에 어떤 식으로 정교하게 조정을 하게 될 것인지를 논의해서 공식적인 예산안은 대략 이번 늦봄 정도면 나올 것이다 라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4차 스티뮬러스 체크 지원이 대상과 금액은 다소 축소하지만 추진되고 있다라는 그런 신문 기사이네요. CNBC의 기사인데요. 민주당에서는요,
지급 대상을 연소득 개인 기준으로 5만 불, 그리고 부부 공동신고의 경우 10만 불 이하로 낮추고요. 1회 지급되는 그 금액도 1,000불 정도로 고려하고 있다고 하고요. 공화당도 아주 반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신문은 지적하네요. 대신에 소득 금액을 개인 4만 불, 그리고 부부 공동의 경우 8만 불 정도로 낮춰서 진행하는 것이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백신 접종이 상당수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반등에 대한 뉴스도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민의 대략 절반 이상이 지난번 지급됐던 1,400불의 3차 경기 부양 체크로 혜택을 보고는 있지만 이 혜택은 대략 3개월 정도를 버틸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올 여름에 4차 현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입장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요, 연방 의원들은 이 4차 현금 지원이 절실해지는 상황이 곧 올 것이라고 보고 구체적인 지원안을 마련하는데 지금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4월 하순 내지는 5월 중에 바이든의 이 인적 인프라 방안이죠. American Families Plan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 4차 현금 지급안을 포함하려고 한다라는 게 신문의 내용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이와 같이 5만 불, 10만 불의 지급을 대상 확정할 경우에 여전히 미국 국민의 70% 이상이 혜택을 보는 그런 그룹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이 밖에도요, 민주당과 이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3,000불 또는 3,600불로 올 한 해 인상된 차일 텍스 크레딧이 있죠. 이거를 항구적으로 인상하는 그런 방안도 논의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9월 6일까지 지급되는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이 보조금이 있죠. 300불씩 보조하는 것도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연장하는 그런 방안까지 같이 포함해서 통과시키려고 한다라는 그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4차 현금 지원과 부양자녀 혜택의 어떤 영구적인 인상, 그리고 실업수당의 자동 연장이 의회 차원의 논의로 이제 곧 넘어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4월 17일 토요일 SBA가요, 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죠. 그 요식업 활성화 기금 프로그램 가이드에 대한 주요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식업계는 이번 코비드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그런 업체, 그런 부문, 그런 인더스트리 중에 하나였었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지난 그 1.9조 규모의 3차 코비드 경기 부양책에서도 286억 불 정도의 이 레스토랑 활성화 펀드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이에 대해 시행을 앞두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날 SBA의 발표에 따르면 지원 요건, 자격 및 프로그램 가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 내용이 SBA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요, 이와 관련한 내용 자세한 업데이트 소식을 별도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2주 정도의 시범 운영 기간을 두고 이 SBA 지원 포털을요, 테스팅할 거라고 밝혔고요. 뒤이어 지원 포털을 일반에게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공식 신청서의 제출 개시일은 이제 추후에 정확하게 공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요, 이 SBA는 프로그램이 열리고 나서 첫 21일 동안은 여성, 베테랑, 그러니까 퇴역 군인들이죠.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인 약자들이 소유한 그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으니까요. 선착순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큰 혜택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계 영주권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인데요.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탈세 건으로 인해 IRS 형사부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라는 기사입니다.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았고요. 그로부터 나온 금융소득을 누락해서 탈세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2010년도부터 17년도까지의 총 누락된 그 소득액이 230만 불이 넘는 금액이고요. 이로부터 누락된 소득 세금은 57만 불이 넘는 그런 금액인데 이 금액을 납부하기로 약속했다고 하네요. 여기에 추가로 누락 세금에 대한 페널티도 나올 텐데요.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해외 계좌를 미신고했기 때문에 나오는 페널티도 있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해당 법은 고의적인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계좌 잔액의 50%의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고요. 이 경우 지금 이 해당되는 이 납세자의 경우 거의 1,800만 불의 잔액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이와 관련한 페널티만으로도 900만 불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추가로 고의적인 위반의 어떤 정도가 심하다고 하면 관계법상 최대 형량 5년인 구속, 감옥에 가는 거죠. 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기사의 내용입니다. 해외 계좌 자진 신고 프로그램이 이제 나온 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이 프로그램, 자진 신고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보다 다소 관심이 떨어진 것은 사실인 상황입니다만 여전히 정부 입장에서는 역외 계좌 신고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방증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관련 영상도 준비했으니까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된 소식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난 몇 주 출장을 나갔다 와서 한동안 방송이 뜸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